내 몸에 생기는 가뭄, 튼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피부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연고. 흰색이 나타난 거면 이미 원장님 끝난 건가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키가 갑자기 쑥쑥 크거나 갑자기 그냥 살이 확 찌거나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뱃속에 품은 임산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원장님? 우울증? 우울증도 맞기는 하네요. 예. 튼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찌는 것도 너무 속상한 일인데 거기다가 얼룩덜룩한 튼살까지, 이 보기 싫은 튼살 과연 제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튼살, 특히 여성들에게서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 남성들한테도 많이 생기기는 그래요? 해요. 네.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키가 갑자기 쑥 크거나 네. 살이 확 찌거나 임신을 해서 배가 확 불러오거나 뭔가 확. 네, 그렇게 되면 피부의 겉에 층하고 안에 층하고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안에가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에가 찢어지는 네, 거. 콜라겐, 네.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짜자자자 찢어지면서 갈라져 버려요. 그게 튼살이에요. 그게 튼살이다. 네. 네. 또 하나가 더 네. 있습니다. 일어나고 또 네. 하나는요? 피부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연고, 어떤 거죠? 스테로이드 연고. 스테로이드 제제. 예.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발랐을 때, 뭐 한두 번 발랐을 때 아닙니다. 또 이러면 처방을 하게 되면 다들 걱정을 할까봐 튼살 생기면 어떡해요? 네. 예,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꾸준히 발랐을 지속적으로 때, 발랐을 때. 그럴 때는 튼살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요? 모세혈관 확장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오. 피부가 얇아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피부를 그냥 얇게 만드는 것 때문에 단순히 튼살이 생기는 맞아요. 건가요? 이거를 이제 오래 원리가 바르다 뭔가요? 보면 네. 피부가 얇아져요. 얇아진다. 네, 그리고 혈관도 확장이 돼요. 네. 그러면서 안에 콜라겐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튼살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부신피질 호르몬제 때문인데, 네네. 이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많이 먹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먹는다. 네. 예. 많이 먹어도 피부에 혈관 확장이나 이런 튼살 같은 게 생길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있다. 네. 네. 자, 그러면 튼살이 뭐 피부 이곳저곳에 잘 생길 수는 있겠지만 특히 잘 생기는 부위 따로 있을까요? 엉덩이, 배. 이렇게 사타구니 옆에도 찢어진 데 없어요? 저는 많이 있는데. 뭐 저는 심지어 여기 뒤에 허벅지 뒤에. 여기 무릎 뒤에 네. 거기도 많이 생기고요. 거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여학생들 와서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하는 네네. 데가 종아리 뒤쪽. 종아리 뒤쪽 맞아요. 저도 종아리 네.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슴 크신 분들. 아. 거기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겨드랑이 요 앞쪽. 이런 앞쪽에. 예.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사실 처음에는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살이 트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여기 왜 이래 이러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이게 살이 트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사전에 뭔가 좀 알려주는 그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가렵거나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증상이 없어요. 아, 전혀 없나요? 네, 그게 좀 미리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계속 변화를. 그렇죠. 잘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네. 살이 많이 찌거나 키가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튼살은 초기 치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네. 아이고. 아니, 저는 중학교 때, 중3 때 정말 키가 그 겨울방학 때 한 10cm가 큰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몰랐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이 종아리 뒤쪽에 튼살이 이미 하얗게. 네, 이미 하얀색. 어떻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건 뭔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게 흰색이 나타난 거면 이미 원장님 끝난 건가요? 조금 아쉬운 거죠. 네. 처음에 빨간 상태에서 오면 괜찮아요, 그래도? 네, 치료를 그래도 열심히 하자고 해요. 네네. 이게 빨간 상태에서는 약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주름 치료를 많이 쓰는 레티놀. 아, 레티놀. 네. 네. 그게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스티바. 스티바. 네. 스티바가 농도가 4가지가 있는데요. 네. 0.01, 0.025, 0.05, 0.1 4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 0.025로 시작을 해서 네. 연고를 좀 바르라고 해요. 오. 이 연고를 바르게 되면 이 비타민 A 제제는 피부의 표피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피부가 다시 잘 재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연고를 정말 하루에 한 번만 바르면 되거든요. 그렇게 매일. 근데 며칠은 안 돼요. 좀 몇 년인가요, 이것도? 몇 달. 아, 몇 달을 바르면? 네, 몇 달을 꾸준히 발라보라고 해요. 오, 그러면 이 개선이 붉은 게 된다. 개선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극감이 되게 심해요, 이 약이. 아, 그래요? 자극이 네, 돼요? 자극감이 뭐냐? 네. 빨갛게 돼서 따갑고 벗겨지고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얼굴에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서 저는 튼살은 주로 몸에 생기잖아요. 그쵸, 얼굴에는 안 생기죠. 그래서 자극감이 조금 적기 때문에 몸에는 많이 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쓰는 팁을 알려드리면 네. 보습제를 섞어서 쓰라고. 아, 이것만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보습제를 섞어서 농도를 좀 약하게 그러다가 매일매일 약의 양을 조금씩 높여라. 좀 적응이 되는 건가요? 약도 몸에? 맞아요.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좀 불그스름하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흰색으로 가는 하얗게 건가요? 됩니다. 네. 하얗게 되고 울퉁불퉁해져요. 울퉁불퉁해지고. 네. 이미 나는 하얗게 됐어. 음.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네. 빨갈때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네. 레이저 치료를 하기는 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네, 레이저 치료하고 그 부위에 피부 재생 주사 이런 것들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생긴 지 막 지금 나 10년, 20년 막 이렇게 돼도 더 됐어요, 저는. 심지어 한 30년. 치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치료를 해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먼저 하라고 막 그렇게 권하는 치료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 말인 즉슨 효과가 그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아리에 있는 경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치마를 입을 수 없다 하니까 하지만 대부분 엉덩이나 배 있는데 가릴 수 있는 부위에 있거든요. 수영장 매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뭘 굳이 이거를 이 돈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맛있는 거 드시라라고 하면 이래서 제가 돈을 못 버나 봐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갑자기 키가 크거나 뭐 살이 찌거나 이럴 때도 생기지만 특히 이 튼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도 임산부들이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산부들 뭐 주변에 제 친구들도 뭐 임신 뭐 선물로 뭐 튼살 오일 같은 거를 제가 선물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뭐 튼살 크림, 튼살 오일 이런 게 효과가 있나요? 바르면?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쌍둥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거의 다 터요. 그쵸. 아무리 노력해도 발라도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체질이 또 커요. 참 다 체질이죠. 모든 게 또 체질이었어. 그래도 저는 임산부한테 오일을 쓰라고는 해요. 아, 쓰는데. 네, 임산부한테 안전한 오일을 네.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네, 마사지를 해주다 보면 찢어지는 거를 뭐 100%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는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오일은 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너무 이렇게 찔 때는 꽉 끼는 옷은 입지 말라고 해요. 스키니진 같은 거 입으면. 그런 거를 입다 보면 또 순환이 촉진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찢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좀 살이 좀 집중적으로 찌는 부위를 임산부 마사지 하듯이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면 순환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보습도 되잖아요. 관리가 되죠. 네, 너무 또 건조해지면 쉽게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습에 신경을 써주는 의미도 될 것 같아서 보습, 오일 마사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튼살이 생겼다, 생길 것 같다 그랬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레티놀이었나요? 그 연고를 바르면 어때요, 임산부? 괜찮을까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는다. 네.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이게 네. 전신적으로 흡수가 되려면 연고를 몇 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임산부는 다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싶어서 혹시 모르니. 네, 이 비타민 A 크림은 이게 전신적으로 흡수되면 별로 좋지는 않은 거라서 임산부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단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수유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빨리 상관없다. 쓰시는 게 좋겠죠. 그때 쓰면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본인이 좀 이렇게 갑자기 요즘 내가 좀 살이 찐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이렇게 좀 뭔가 보습을 위한 오일, 크림 제품을 발라두면은 아무래도 튼살이 생기는 걸 또 미연에 방지할 수는 네. 있겠네요. 사실 튼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요.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배 있는 데가 셀룰라이트가 또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위예요. 셀룰라이트. 그렇게 살이 찌다 보면 네. 셀룰라이트가 잘 생기는 부위인데 네. 이거를 마사지를 해주면요. 셀룰라이트가 덜 생겨요. 그러니까 튼살 예방뿐만 아니라 셀룰라이트 예방을 위해서도 네네.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피부과에서 하는 튼살 치료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레이저로 네, 레이저, 주사. 재생주사 네.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튼살은 초기에 빨갈 때 치료하는 게 빨갈 가장 때. 좋다. 네. 난 마사지 잘해줘라. 마사지 이 얘기를 잘해줘라. 꼭 드리고 싶어서 네. 한 거죠. 내 몸에 생기는 가뭄. 정말 튼살이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잘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집니다. 네, 예뻐지는 굿라이프 다음 주에도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